랭글러가 페이스리프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600만원 가량 올랐단 말이에요. 요즘 수입차에서 신차가 나올 때마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신형 랭글러 그 가격만큼의 가치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릴 디자인이 변경이 됐어요. 윌리스 지프의 이미지를 이어받아서 블랙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 메쉬 형상으로 디테일이 조금 더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 전방 카메라가 추가됐어요. 오프로드 상황에서 전방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조금 더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하단에 워셔도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드디어 랭글러에도 원형 주간주행등이 추가됐습니다. 국내법상 주간주행등은 한 쌍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은 한미 FTA를 통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장착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랭글러 오너분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범퍼가 기존에는 유럽형의 범퍼가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북미형 범퍼로 적용이 됐어요. 훨씬 더 멋있고 안쪽에 스틸 프레임도 적용이 됐기 때문에 더 탄탄하고 멋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로는 엔진 후드가 강철 재질에서 알루미늄 재질로 변경이 됐습니다. 상당히 가볍게 열리고 닫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윈드실드도 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코닝의 고릴라 글래스가 적용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안테나를 삭제하고 이 윈드실드와 통합을 시켰습니다. 측면부의 가장 큰 변화는 이 하이 펜더의 적용입니다. 그 덕분에 이 휠 서스펜션의 상하 움직임이 확실히 더 크게 확대가 됐고 휠 트래블이라고 하죠. 이 좌우로 같이 움직이는 그 각도도 조금 더 넉넉하게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조금 더 멋있어 보여요. 자, 측면 하단에 일반적인 로커 패널이 아니라 이 강철로 된 락 레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험로를 주행할 때 바위가 차체를 가격을 했을 때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인 튜닝 업체에서 튜닝을 해도 가격이 나가는 부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전기형 모델에는 이 사이드 리피터가 추가가 됐었는데 이번 후기형 모델에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신형 랭글러의 가장 큰 변화로는 이 타이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32인치 크기의 MT 타이어, MT는 이제 머드 트레인을 뜻해요. 그 타이어에서 이 33인치로 1인치가 커진 올터레인 타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올터레인 타이어의 강점이라면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꼽을 수 있고 이 핸들링 성능에서도 조금 더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감각도 전달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구성도 훨씬 좋아요. 머드 타이어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은 좋은 내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 시기도 조금 더 길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BF 굿니치의 이 올터레인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해외 기준으로 5만 마일 정도의 워런티를 제공하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타이어 교체가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가 커지면서 조금 더 험로도 주파할 수 있게 그런 기능성도 강화가 된 거고요. 자, 이런 특수한 타이어는 타이어 사이즈 표기법도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먼저 이 타이어의 사이즈는 LT285-70R17 126, 113Q, 로드레인지 C, PR6입니다. 굉장히 길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LT, 라이트 트럭, 경트럭을 뜻합니다. 285-70-17 이 부분은 익숙하시니까 바로 건너뛸게요. 그 다음 116과 113Q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중 지수를 뜻합니다. 첫 번째 숫자 이 116은 축당 한 개의 바퀴가 있을 때의 하중 지수를 뜻하고요. 뒤에 뜻하는 113은 축당 2개의 바퀴가 있을 때 하중 지수를 뜻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축당 1개의 바퀴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숫자를 봐야 되겠죠. 116은 타이어 1개당 1250kg의 하중을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을 뜻합니다. 이 속도지수 Q는 시속 160km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드레인지 C와 PR6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타이어가 몇 겹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PR6라는 것은 총 6겹의 레이어를 갖는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 같은 큰 면 코드지 같은 걸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레이온이나 나일론 이런 신소재를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겹은 아니지만은 이 6겹의 구조를 가진 그런 강성을 가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변화가 오프로드 성능에는 어느 정도 변화를 줬는지 바로 확인을 하러 가보시죠. 자, 오프로드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 하나도 밟지 않는 아주 깨끗한 눈밭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은 산길입니다. 일반적인 차로는 올라가기 힘든 환경일 거예요. 와, 이거 못 올라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전혀 되지 않아요. 이제 이 차를 슈퍼카가 아닌 슈퍼 SUV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4륜 로우 모드까지 넣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륜과 후륜 디퍼렌셜까지 잠그겠습니다. 그리고 스웨이바까지 분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프로드 플러스 모드를 설정을 해서 이 상태로만 돼도 어지간한 오프로드는 모두 다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32인치 타이어가 아니라 이제 33인치 타이어로 더 커졌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게으르게 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셀렉트 스피드를 켰고요. 셀렉트 스피드는 오프로드 전용 초저속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지금 차량이 스로틀 조작을 통해서 천천히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방에 눈이 쌓인 급경사를 오르고 있는데 정말 저는 하는 것도 없이 너무나도 평안하게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런 미끄러운 길을 이 지프만의 노하우가 담긴 4륜 구동 시스템과 각종 이 디퍼런셜 락 기능을 통한 이 기계적인 시스템, 여기에 이 올터레인 타이어까지 적용이 됐기 때문에 편안하고 쉽게 주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 셀렉트 스피드는 최저 시속 1km에서 최고 시속 8km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의 이 매뉴얼 모드를 통해서 설정을 하면 되는데 단순히 전진을 할 때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저는 후진을 하고 있거든요. 후진을 할 때도 이 설정된 시속 1km의 속도를 맞춰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조작을 스스로 하면서 후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프 랭글러에게 조금은 좀 난이도가 높은 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저는 이 셀렉트 스피드 기능을 이용해서 뭐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조작 없이 그냥 진입을 하고 있어요.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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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기판을 통해서 현재 어느 정도 각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일반적인 SUV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길을 이 지프 랭글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다 주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심지어 하는 것도 없는데 말이죠. 자, 다시 일상 주행으로 돌아왔는데 확실히 그 머드 터레인 타이어와 비교해서 조금 더 승차감이 부드러우면서 그 머드 타이어 특유의 그 너무 물렁해서 좀 불안한 느낌, 그 부분은 좀 주지 않고 있어요. 예, 물론 일반적인 승용차 타이어보다는 조금 더 투박한 느낌은 전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얼터레인 타이어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일상 상황에서도 충분히 타협하면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스티어링 조작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달라진 부분은 이 과거 그 전기형 모델에서 느껴졌던 그 약간 헐렁한 그 스티어링 감각이 느껴지지가 않고 있어요. 유격 없이 조금은 부드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이 쫀득한 감각까지 전달을 하고 있는데 지프 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이 조향계통까지 조금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습니다. 연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극심한 정체 구간 연비는 리터당 5에서 6km 정도밖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차도 무겁고 커다란 사이즈의 타이어가 장착이 됐기 때문인데
실제로 또 고속도로에서도 정속 주행을 해도 연비가 그렇게 좋지 못했단 말이에요. 리터당 11에서 12km 정도밖에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포르쉐 카이엔이나 아니면 마세라티 르반데 정도의 연비밖에 보여주지 않는데, 그만큼 이 차량을 가지면서 느끼는 그 만족감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랭글러를 선택을 하시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달라진 부분이 체감이 됩니다. 이 JL 랭글러부터 이제 4기통 2리터의 터보 엔진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기존 랭글러, 전기형 랭글러는 이 좀 터보렉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후반에서 좀 밀어주는 느낌은 상당히 좋긴 했는데 터보렉이 있었지만 현재 모델은 터보렉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리스폰스가 좋아요.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랭글러의 다이노 테스트를 하기에 앞서 잠시 온 김에 하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랭글러 루비콘에는 전륜축과 후륜축에 다나 44X이 들어가 있어요. 다나 44X는 더 크고 무거우면서 더 강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됐거든요. 최대 허용 중량은 1590kg까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최대 37인치까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까지 온 김에 전동식 스웨이바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설업체에서 이 스웨이바를 분리를 하거나 다시 장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모두 수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랭글러 루비콘은 전자식으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스웨이바를 분리하거나 다시 장착할 수 있게 그렇게 편리하면서도 내구성까지 제조사 입장에서 잘 맞췄다는 점, 이 부분 정말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노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다이노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저희 결과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각각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빨간색은 동일한 랭글러 전기형 모델인데 V6 3.6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나머지 초록색과 파란색은 저희 랭글러 모델인데,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륜 모드, 초록색은 4륜 모드로 설정을 해서 직접 다이노 측정을 했습니다. 엔진 제원 272마력인데 233마력이라면 실제 구동 출력 손해는 약 13%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4륜 모드로 설정을 하면 초반부터 동일하게 거의 출력이 유지되다가 한 4000rpm 이후로 노킹이 들어오면서 약간 출력이 저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4륜 구동 4개의 바퀴를 모두 힘차게 돌리면은 엔진의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노킹이 많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고회전 영역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랭글러 모델이라도 고급류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토크 그래프입니다. 먼저 신형 랭글러는 과거 모델과 비교해서 터보차저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2500rpm 전후에서 최대 투구가 빨리 나오도록 이 응답성이 개선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흡기 엔진과 비교하면 토크도 거의 10 가까이 높기 때문에 험로 주행을 하더라도 확실히 여유로운 성능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사가 발표한 엔진 토크 수치는 40.8kg/m예요. 하지만 실제 측정을 한 결과 약 35에서 36kg/m가 나왔는데, 이는 실제 구동 손실률 11% 정도에 해당합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모델의 경우는 약 20% 내외의 구동 손실률이 발생하는데, 약 13에서 11% 정도의 출력과 토크 구동 손실률이라면 상당히 양호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수입차들 가격 오르는 거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쉽게 오르고 있어요. 신형 랭글러를 보시면 가격은 600만 원 가까이 올랐잖아요. 하지만 이런 구성들을 봤을 때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차량 성격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변화들을 아주 잘 거쳤고요. 페이스리프트건 신차건 간에 가격이 올랐으면 소비자들이 합당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큰 개선점이 있어야 합니다. 신형 랭글러를 보시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번 랭글러는 선택한다면 루비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토그래프의 김선웅이었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차, 그리고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